자, 여러분 봅시다. 오늘은 여러분 등비 수열을 배우기는 배울 건데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등차 수열 합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오고 등비 수열 자체는 굉장히 쉽게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오늘 배우는 게 어렵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 해온 거는 알지만 여기 특강의 두 번째 방법으로 제가 풀어보라 했던 것들 좀 설명해드리고요. 오케이? 그러고 걔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중간에 있는 문제들도 몇 가지 풀고 그리고 이제 진도를 좀 나가려고요. 집중을 합시다. 그러니까 안 보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자, 첫 번째로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얘들아, SN이라는 거는 앞으로 학교 시험 문제에 얘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존재해요. 뭐냐면 N세제곱으로 나올 가능성도 존재해요. 안 될 거 없거든. 그럼 이때 뭐 구하라고 하냐면 Sn-SN-1을 하면 항상 누구다? A, N이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얘가 만약에 Sn 세제곱이면 여기 n-1의 세제곱을 해주신 게 그때 AN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적인 기본 개념인데 문제는 얘는 항상 언제부터예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공식이기 때문에 얘랑 세트로 따라다니는 게 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지금 이 공식대로면 an을 구하기는 구했으나 이것은 좀 불안정한 1부터 얘들아 n이 지금 1부터 되는 애인데 그치 지우야? 근데 1을 대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누구를 항상 알자는 거야? A1은 S1과 같다라는 그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항상 풀어나가자는 거야. 그런데 진영쌤의 설명은 뭐였냐면 단 특수한 경우가 뭐냐면 학교 시험에서 SA는 두 가지 종류로 가장 많이 주어져.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PN제곱 플러스 QN4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가 PN제곱 플러스 QN 플러스 K4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은 뭐냐면요. 등차수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1번은요. 모든 항에서 등차수열이 되고요. 2번은요.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에서는 등차수열이라는 형태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 두 식 모두 위의 과정을 통해서 구한다고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럼 얘들아 여기 뒤에 있는 K가 있나 없나 같은 결과가 나오게 안 나오게? 여러분들 풀어보셨으면 알 텐데 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 K가 있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아니 왜냐면 봐봐 K는 N이 안 붙었지. 그럼 여기서 여기 빼는 과정에 얘로 상수하면 K고 얘도 상수하면 K일 거 아니야. 물론 상수항이 얘 상수하면 좀 바뀌긴 바뀌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둘 다 K가 있잖아요. 그래서 K는 사라지거든요. 그냥 보여드리긴 빠르겠다. P로 하면 헷갈리니까 A, B를 좀 바꿀게 일단. 봐봐. 첫 번째 것도 SM에서 SM-를 빼면은 AN제곱 플러스 BN에서 마이너스 AN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2N 2AN 마이너스 A 플러스 BN에서 플러스 B는 아니죠? 헷갈린다. 방금 보실수 하나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쓰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B, N 마이너스 N이니까요. 얘도 뭐가 되냐 봐봐. BN들은 당연히 사라져 있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2N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1이니까 2N 나오네 여기. 왜 이렇게 나왔지? 멍청이 2AN에서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네 여기 플러스 B다 멍청이야 이렇게 나와요. 됐어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도 SM-를 해보시면요 여기 이제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K에서 마이너스 A로 묶었을 때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을 똑같고 여기 B, N-1을 똑같고 여기 마이너스 K 똑같은데 봐봐 얘를 지워버리면 위에 C랑 똑같아요. 끝. 똑같이 나와요. K가 있든 없든 똑같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도 과정은 똑같아.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것에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마지막에 이것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고 이때 이제 A1은 뭐예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안 돼. 어디다 대입해야 돼? 여기다 대입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A1은 뭐야? A 플러스 B인데 이것이 마치 여기다 1 대입한 거랑 똑같아 달라. 똑같죠? 근데 이것은 모든 항에서 성립하는 등차수열이라는 거야. 근데 얘는요? 형태는 똑같잖아. 뭐야? 이때도 A에는 뭐가 나왔어?
2an-a 플러스 b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데 문제는 여기다가 a1 대입해 보시면은 이때 a1은 s1을 계산해보니까 a 뿔 b 뿔 k인데 여긴 k가 없잖아.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은 등차수열이 맞는데 1학년 때는 아니라는 거지 지금 등차수열이. 맞아요? 여기까지 개념 정리 다 되셨나? 그러니까 어떤 거를 저희는 좀 얻어가는 거냐면 그러니까 A1은 항상 어쨌든 X1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맞고 별로 다 여기가 K가 있든 없든 일반항은 똑같이 나와요. N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맞죠? 그 결론에서 우리가 뭘 얻어냈던 거냐면 지난번에 자 이거 조회해보면 뭐야? 2A N으로 시작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1 대입해서 A 플 B 나오려면 마이너스 A 플 B라고 바로 구해낼 수 있다는 성질을 제가 썼었죠. 맞아? 근데 그게 어차피 밑에도 똑같이 나왔었으니까 어떻게 나오려면 이게 똑같이 나오려면 이거 K를 없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풀어보시면 똑같이 나온다고. AN이 마찬가지로 이거 두 배 하시면 2AN 그 다음 여기다 1 대입해서 A 플 B 나오려면 마이너스 A 플 B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어떻게 가정하는 거야? 얘만 없으면 첫 번째 항에서도 등차수열이 성립했을 거니까 얘를 없애고 요 없앤 놈이 A1이라고 가정하고 풀어놓고 실제 A1은 요거 있는 걸로 또 처리를 하자 라는 걸 좀 고치자는 건데 문제 풀면 납득이 바로 되거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디를 좀 풀 거냐면요 23번을 좀 먼저 풀어볼게요. 23번에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좀 복잡한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아까 n세제곱이나 n4제곱 나올 수는 있어. 해서 이렇게 푸는 방법은 여러분들 연습을 했어요 충분히. 그치? 플레이 때 했을 테니까 저는 다른 방식으로 해보겠다는 거야. 자 얘가 분명히 어떤 거 하면 정리를 하냐면요 a, n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맞나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구한 게 sn이라는 건 수열의 등차 수열합은 2분의 a 플러스 l에다가 곱하기 n을 해주면 됐었어. 뭐 앞에다 쓰든 뒤에다 쓰든. 그래서 이 공식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됐었냐면 분명히 2분의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에다가 n을 곱한 형태였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었냐? sn은 그러면 이걸 n에 관한 2차식으로 해석을 하자고요. n에 관한 2차식. 오늘 관점은 얘를 n에 관한 2차식으로 보니까요. 여기가 잠깐만 n제곱이 있는데 개수가 2분의 d지. 그래서 2분의 d n제곱이고 플러스 n의 개수는 이거 n의 개수 여기서 상수항이랑 똑같아서 2a랑 마디를 2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a-2분의 1 d n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를 요거를 쓰는 거야. 맞니? 이 파트까지 외울 수 있으면 외워서 써버리면 되고 외우기 싫어? 그럼 안 외우고 쓸게. 그래서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면 얘가 지금 2분의 d니까 이거 얼마라는 거야 얘들아? 4라는 거라서 얘는 지금 an이 4n 플러스 k 형태를 갖출 수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1 대입해 보시니까 a1이 얼마야? 마일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마일 되려면 플러스 k가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5여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한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맞아 떨어져 안 맞아 떨어져? 안 맞아 떨어져?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여기서 a1을 대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여기 상수항이 없는데 여기 상수항이 없는 걸 그럼 똑같다는 거죠. 여기 상수항 없으면 등차수열 끝. 그래서 여기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야. an이 바로 뭐야 얘들아? 몇 n? 이거에 2배 하면 된다는 거죠. 얘가 2분의 d니까. 그럼 6n. 그 다음 6이가 1 대입해보니까 12지. 얘가 지금 a1이 10이니까 얘가 1이 되려면 12가 되려면 플러스 6 해주면 끝난다는 거야. 이것은 언제든 성립하는 공식이다 끝. 맞니? 끝났어. 그래도 이 밑에 것도 뭐 4번이 있나요 이거? 4번 없죠. 자 이제 4번으로 가봅시다. 4번 이제 유형이 바뀌었어요. 뭐야? 내가 써는 거를 보면은 얘는 상수항이 없을 때 얘는 상수항이 있네? 그러면 역하하고 상수항을 일단 없애자고. 왜? 있었을 때랑 없었을 때랑 AN은 같다고. 맞니? 다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차이 정도라고. 그래서 없애놓고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AN이 지금 똑같이 해봐. 요거의 2배니까 2n이고 그때 여기서 가짜 A1, 가짜 A1이죠. 내가 지웠으니까 가짜 임시 A1은 얼마야? 마이인 게 보이니까 마사를 써버리는 거야.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공식을 통해서 나왔을 거라는 추측을 하자는 거죠. 맞아 떨어진다고. 어때? 맞아 떨어져? 여러분들 본 겁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때 A1은 얼마예요? 이때
n이 1일 때는 a1이 얼마다? 그때 a1이니까 여기 될 일이 아니 여기다 누구까지? 얘까지 성립해서 그럼 a1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라고만 쓰시면 큰 문제 없게 다시 나온다는 거죠. 똑같습니까? 여러분들이 Sn 빼기 Sn-를 한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죠? 조금 더 빠른 그것 때문에 2점 가져가려고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야. 넘어가요? 예, 한 번 더 넘어가 볼게요. 밑에 것도 빠르게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얘들아 누구를 지우고 일단 생각하자고요. 상수항을 지우고 일단 생각해보니까 AN이 3의 2배인 6N이고 얘가 가짜 첫 번째 항이 4가 나오니까 여기서 2를 빼주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항상 성립하는 공식이다라고 해주면 맞아 떨어질 거라는 거. 똑같네? 똑같아요. 그리고 A1은 어떻게 구해요, 쌤? 그때 A1은요 여기다가 1 대입해보니까 4인데 1까지 넣어서 5야. 쌤 이때 1이랑 이때 1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공식이라고. 이렇게 세워주시면 AN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서 넘어갈까요? 마지막 거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6번 보시니까 얘도 지금 보면은 상수항 무시하고 풀면은 AN이 뭡니까? 대답하시면 돼요. AN이 마사N 그 다음에 얘가 5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9를 해주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항상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A1은 진짜 A1은 여기다 1 대입해? 아니요. 여기다 1 대입해? 아니요. 요거까지 있을 때 1 대입해. 그러니까 여기가 5에서 1 뺐으니까 4다라고 해주시면 다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얘들아 너네 읽어보십시오. 쌤 이거 서술형에서 못 풀잖아요 라는 말씀 하시는데 여러분 서술형에서 내가 이렇게 찾아가는 언급을 안 해놓고 학교쌤이 댓글 걸면은 쌤 이거 저 SN에서 SMS를 하는 거 이 정도는 저 안 할 수 있어요. 쌤 하시잖아요 라고 하면은 진짜 할 말 없어요. 서술형의 채점 기준 여러분 논술형이 아니죠? 여러분 진짜 논술 보는 거 아니죠? 옛날에 제가 논술 봤거든요. 전 논술로 대학교 갔어. 100%로 수능 성적이 아예 일절 안 들어왔어. 그런 정도의 논술이 아닌 이상 풀이 과정을 보지 않거든요. 채점 기준이 풀이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풀이 과정에 있죠. 물론 그 풀이 과정 전체에 있는 거였는데 풀이하는 그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AN을 구했고 A1을 구했는지에 있어요. 서술형에서도 전혀 감점이 없는 풀이라고. 네, 학교쌤이 이렇게 태클 걸 수 있겠지. 너 근데 이거 어떻게 구했니? 이 풀이 과정 어디 있어? 하면은 암산했어요 하면 할 말 없는 거야. 이거 암산할 수 있는 게 맞아가지고. 이 정도의 암산은 안 되겠지. 뭐 어쩌고저쩌고 최종 정답이 9입니다. 이렇게 끝내보면 풀이 과정 1도 없이 쳐서 암산했어요. 그러면 이제 틀린 건데 여러분들이 서술형의 채점 기준에 중간에 SN 가지고 AN을 구했는가 AN을 올바르게 구했는가 거기에 채점 기준이 있으니까 문제는 없다고 해서 알면 너무 좋아요. 끝났고요. 자, 7번 없죠? 7번 없을 거야. 뒤로 넘어가셔서 우리가 어디를 앞으로 넘어가셔서 어디를 좀 보여줬냐면 142페이지에 20번에 1번, 2번, 3번을 풀면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어차피 풀어보셨지만 아시겠지만 이거는 굳이 제2 방식을 굳이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이 풀이에는 솔직히 정석대로 푸는 게 훨씬 쉬운 것도 많고 다 좋은데 어떤 생각 정도는 가지자고 하는 거냐면 학교 시험에서 이럴 때가 있거든요. 집중해볼래? 이거 두 개가 같다고 하는 경우나 오케이? 또는 뭐 몇 개 줄까요? 그러니까 뭐 이 상황에서 SN의 큰 순서대로 Q 아니죠, 맞아. 그때 P 더하기 Q랑 R 더하기 이거를 구해라. 뭐 이러한 관점이라던가 또는 특히 마지막에 이때 P-Q 플러스 R을 구해라.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하는 방식이 훨씬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특정한 상황인지 보여드릴게. 얘는 반드시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냐면 S12가 여기 있으면 S13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가운데 축에 S12.5가 있다는 뜻이고 12.5는 뭔지 모르겠죠? 그럼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다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이거의 축이 지금 12.5니까 이거 축이 2분의 25여야겠구나 이렇게 끝날 수 있어. 그런 말을 좀 할 수 있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주어진 경우가 존재하냐면요. 얘가 P고 얘가 Q고 얘가 R일 거라는 상황이 딱 생각이 될 수 있어요. 특정한 경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2차 함수 SN이 결국에 2차식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은 딱 꼭지점에서 한 점이 찍혔으면은 그치? 그러면 그 다음 순서 QR은 물론 이렇게 하면 QR이 같기 때문에 큰 순서라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때 요 다음 놈과 오른쪽 놈은 여기로부터 대칭축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빼고 나가면 사실은 지워진다는 그러한 개념이 존재할 텐데 그걸 눈치를 못 채는 사람들은 어떻게 풀고 있어요? 식으로만 풀고 있으면 눈치 못 채니까 일일이 구하고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뭐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런 대칭식 관계에선 이것들이 다 지워지는 관계라는 걸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그런 개념 때문에라도 조금은 SN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2차식이라는 관점을. 그 관점을 알고 있을 때 오늘 제가 문제를 조금 더 1차식하고 2차식 관점으로 한번 풀어볼 거고요. 얘는 뭐 어쨌든 이제 다른 풀이 한번 설명만 하려고. 이때 SN이 뭐냐면 그러니까 첫째 항하고 공차를 썼으니까 공차 저기 다 지웠어. SN이 2분의 dn제곱 플러스 a-2분의 1 dn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d가 마사니까 마이너스 2n 제곱이고요. 그 다음 여기 30에서 2 야, 이거를 빼면 돼. 이거를 여기가 똑같이 있어요. 근데 뺀 방식으로 있으니까 이거 빼면 돼. 그래서 여기서 a에서 이거 빼주시면은 얼마냐면 32n이에요. 그래서 얘를 SN을 정리해보면요 이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곱식으로 바꿀 거야. n- 얘가 16이니까 n-8의 제곱 그리고 여기 64하고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128이란 말이야. 이게 어떤 뜻이 돼요? n이 8일 때 최대값 128이라는 뜻이 되지. 그럼 이게 딱 8랑 돼야 돼. 8랑 가능하죠? 그래서 최대인 항은 얼마야? S8이 최대 항인 거고 그때 값이 128이다 라고 쓰면 된단 말이야. 똑같습니까? 128 맞니? 네. 맞겠지 뭐. 그 다음 밑에 거 계산은 너무 귀찮아서 안 해. 자, 밑으로 가보니까 요거 얘도 똑같아. SN이 공차가 마이야? 오케이 좋아. 2로 나눠. 마 D야. 마 N제곱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에 얘의 절반을 더해야 돼. 그러니까 빼면 더해지는 거야 지금. 20n이죠. 근데 여기 지금 그러면 너무 깔끔하게 마이너스 n-10의 제곱 플러스 100이다 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네 10번째 하는 거야. 10항에서 최대값이며 그래서 최대값은 100입니다 하면은 여러분 두가지랑 똑같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설명하느라 풀이가 길었던 거고 실제 풀이는 이 정도로 끝낼 수 있어요. 넘어갈까요? 자 그럼 밑에 것도 마지막. 얘가 좀 짜증나죠? 공차가 짝수가 아니라 홀수인 경우에는 분수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SN제곱이 뭐가 되냐면 이때는 SN이 2분의 3n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4에서 마이너스 2분의 3n을 뺀 형태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 2분의 3으로 묶었을 때 제곱식으로 바꾸기 너무 귀찮습니다. 바꾸지 않을게요. 자, 그럼 n제곱에서 지금 여기 마이너스 2분의 91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91 n이 되고 얘들아 이건 제곱식을 제가 지금 안 바꾸고 있죠. 이유는 간단해. 너네 이거 제곱식으로 바꿨을 때 뒤에가 최대값이나 최소값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치? 이 경우에는 n이 깔끔하게 30.33333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 경우는 여기 값을 열심히 구해봤자 어차피 최대값이 절대 아니에요. 어차피. 그래서 안 구하는 거야. 최소값도 아니고요. 자, 확인해 볼게요. 그럼 얘가 어떤 거냐면 여기 대입하는 거야. 얘 의미는 지금 축이 얼마라고 생각하는데 축이 6분의 91이라고까지만 체크를 하시면 돼. 축이 6분의 91이라는 말은 이 SN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SN은 원래는 점선으로 그려질 건데 일단 제가 실수 한번 그려놓을게. 여기가 지금 축이 여기가 30하고도 30이래 멍충이야. 15하고도 6분의 1인 즉 15에 좀 더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왼쪽에 S15가 여기 위치 있다는 거고 여기 15일 때 S15가 여기 있다는 거야. 16은 이거보다 좀 더 훨씬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 있는 거죠. 여기에 16항이 있는 거고 이때가 S16이라는 뜻인 거고 17은 어디 있게요? 여기서 요만큼 거리만큼 왼쪽으로 간 요만큼이 S17이 되는 거예요. 뭐 그걸 구할 필요는 없겠지만 18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준으로 한 칸 더 간 여기 있겠죠? 그래서 18은 여기쯤에 있어요. 이게 가장 최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는 방식으로 빠르게 직관성 있게 해설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얘가 아까처럼 만약에 여기 15가 딱 정중앙이야? 그럼 이들의 값이 같고 이들의 값이 같다는 것까지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직관적 해석이 들어가니까 야! 조금은 좋은 풀이겠다. 근데 지금 풀이는 여러분 살짝 보니까 어지러운 사람도 있고 이 풀이는 그렇게 크게 장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좀 보자 그랬을 거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문제는 이게 최소값이라는 건 S15가 되는 거죠. S15니까 15번째에서 최소값인 거고 그때 여기다가 15 넣기는 끔찍하잖아요. 근데 15 넣기는 끔찍하고 근데 그때는 이제 S15를 원래 공식대로 2분의 15 그쪽 얼마야? 첫째 항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5니까 9 더하기 14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정답이 왜 이렇게 작게 나와? 마이너스 44가 아니야. 미안해. 마이너스 80파이야. 2A니까. 여기가 지금 42니까 얼마냐? 42니까 마 46이고 약분하면 마 23이니까 마이너스 3이면은 마이너스 300에다가 마이너스 345 나오겠네. 됐습니까? 결과는 똑같죠? 똑같을 수밖에 없을 거고 우리는 유클리드 끝냅시다. 여기까지가 끝이고 여러분들 복습 차원에서 몇 가지 더 풀고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등차수열 파트에서 중간음 마무리 문제 조금 보면요. 167페이지에 3번 4번이요. 2번까지 봅시다. 여러분 여기 참고로 2번 숙제니까 잘 들어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AN은 1종에 봐봐 AN은 원래는 이제 뭐 A 플러스 n-1D라고 쓸 수 있지만 이거의 식의 해석은 분명히 DN 플러스 A-D로 해도 괜찮으며 이거를 좀 이 개수들을 그냥 무시하고 써보면요 TN 플러스 결국에 Q꼴로 설명을 할 수 있거든 AN 맞니? 그러니까 몇 차식인 거야? 이거는 1차식인 거야. 그럼 1차식은 반드시 그림이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 그림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 6하고 8을 더했는데 0이라는 말은 이거구나. 이렇게 이럴 수 있다. 맞는 말? 이래야지 y값 둘이 더했을 때 0 되겠죠. 두 번째로 등차가 뭐래? 그럼 얘인 거야. 그치? 집중해봐. 여기가 7일 수밖에 없죠. 맞아. 해서 요 식의 의미는 A7이 0이라는 건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 더 쉬운 방법이 있어. 더 쉬운 방법이 있어. 대신에 이 더 쉬운 방법은 특정 상황에서 적용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야. 자, 지금 문제에서는 전혀 문제 없어요. 이거 뭐예요? 가운데 누구 있어? 원래 A7이 있죠. 근데 이들의 평균이 A7이었죠 원래. 그치? 그래서 등차 중앙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고요. 등차 중앙이나 또는 1차식 관점으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A7이 0입니다. H7이 0이니까 이제 놔뒀더니 절대값 A6이 절대 A6이 이게 3인 건데 뭐 이 그림 보시면 A6이 음수인가를 바로 알 수 있는 거라서 얘가 조금 더 좋고요. 그치? A6이 바로 우리는 이게 1차식으로 해석했으면은 A6이 음수고 A8이 양수라는 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치? 그걸 놓쳤어. 놓쳤다 쳐봐. 너네 그럼 생각하자. 생각해봐. 아니 A7이 봐봐. A7이 있는데 A7이 0이야. A6이 6 있고 공차가 D가 양수래. 그럼 이 새끼 음수였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 A8은 여기가 D면 여기가 마이너스 D라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해, 그치?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론. 자, A6이라는 건 이때 A6은 A7에서 마이너스 D를 한 거기 때문에 얘가 0이면 이거 음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D라는 건 항상 양수로 처리를 하고 저희가 D를 양수라고 안 썼네. 이때 D를 양수라고. 공차가 여기 공차 양수. 그래서 어쨌든 요 말은 지금 결국에 D가 얼마나 뜻이에요? 3이라는 뜻이죠. 쌤, 만이라고 열심히 해놓고 왜 갑자기 또 D가 3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 만이니까 이제 D가 3이에요. 그 말까지는 반하래. 괜찮니? 그래서 이제 뭐 D도 알아냈고 H7도 알아냈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너네 지금 문제 정리하면은 D가 3이라는 말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7이 0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얘들아 여기서 잠깐만 집중해봐. 뭐 한마디 더 하면 A6이 마3이긴 할 텐데 여기서 정말 굳이 AN을 구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AN을 구하지 마십시오. 자꾸 그 생각하지 말고요. 야 주어진 거하고 공차이면 이거 가지고 A 구해봐. D 몇 번 빼면 돼? 5번 빼면 되겠죠.
맞아? 아 6번인가? 5번이잖아. A7에서 A까지 5번. 그래서 최종적으로 A7에서 OD를 빼면 그게 지금 0에서 15를 빼는 건데 그놈이 지금 A2란 말이야. 그래서 마시고 고르면 되네. 맞아? 이러면 잠깐만 집중해줘봐. 등차 수열은 너네가 평생 절대값하고 같이 볼 거야. 수능에서. 내신도 그렇고요. 알겠어? 근데 절대값의 의미를 케이스 분류로 구분하라. 아니 그 말도 맞는데 1차식 관점으로 보시면 누가 음수고 양수인지가 빠르게 판단되니까 그 놈으로 좀 처리해달라는 말도 많이 있어요. 한 번 더 확인해볼게. 밑으로 가볼게. 자 3번. 그러니까 또 여기 봐봐. 또 등차 수열 절대값 나오잖아. 그치? 봐봐. 여러분 집중. 여러분들이 이것을 1차식 관점을 놓치고 풀면 이렇게 풀거든? 집중해봐요. 요 놈을 그냥 A 플러스 2D라고 두고요. 그거의 절대값이고 이때 이놈이 절대값 A 플러스 10D라고 두고 너네 막 이런 식으로 미친듯이 풀어. 그럼 1번 A 플러스 2D가 A 플러스 10D랑 같을 때 그럼 이때는 D가 0이니까 아 뭔가 이상한데? 그러거든요. 두 번째는 그럼 A 플러스 2D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D인가? 그러면은 A가 6D인가? 이거는 얘들아 집중해봐. 이렇게 풀면 수학하기 싫어지고 마음에 안 들고 힘들어요. 봐봐. 절대값을 케이스 분류한다는 의미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석도 없이 풀고 있는 거거든. 해석을 좀 해볼게. 첫 번째로 공차가 많음이라고 했어.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참고로 공차가 0인 경우도 존재해요. 그것도 등차 수열이거든요. 이것도 일정하게 0씩 더했다 뺐다 할 수 있어서 등차 수열이야. 좀 졸리지? 근데 등차가 0인 경우는 지금 3이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지만 해부모로서 아닌 게 아니고요. 지금 얘가 1차식이 얘가 0이 아니라는 말은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말이고 기울기가 존재하면요 항은 꾸준히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치? 결론 A3하고 A11은 같지 않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같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값이 같은데 숫자는 같지 않다라는 말은 이거예요. 부호가 다르다. 맞지? 자, 그래서 얘를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아, A3이 마이너스 A11구나로 바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또는 저는 이렇다. 그냥 A7이에요. 왜냐면 몰라. 이유는 모르겠고 그럼 봐봐. 얘가 H7이야. 얘들아 이거 몇이야? 숫자 20이지. 그럼 H7에다 공차 몇 번 더해주면 한 번 더하면 A8이고 두 번 더하면 A9 세 번 더하면 A14야. 몇 번 더하면 20이야? 13D 더하면은 A10이니까 얘가 지금 H7이 얼마니까? 0이고 D가 얼마니까? 마3이니까 정답이 일단 마30 준 거야. 굉장히 쉽죠? 아셔야 되니까 집중해봐. 어떤 거냐면 얘가 1차식이라는 거를 포인트를 잡아두면 뭔 말을 할 수 있냐면 봐봐. 이거 또 지워볼게. 이 문제도 이 뜻인 거 아니야? 공차 마3니까 이번에 무슨 그림이야? 얘 말고 오른쪽 그림이잖아요. 이거잖아, 그치? 근데 부호가 다르네? 얘 부호 다르면 뭐? 이런 거죠. 얘랑 얘랑 같다고. 그럼 합동일 것 같은데 얘랑 얘랑 합동이죠. 그럼 여기가 얼마야 지금? 3이고 얘가 11이니까 그 중간에 얼마 있어야 돼? 3과 11의 중간 7이 있죠? 그래서 H7이 여기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 근데 이런 복잡한 말 없이 얘들아 집중해봐. 야 3하고 11이 부호가 다르면 이렇게까지 해석한 거를 이렇게 끌어내는 거야. 뭐냐면 이거 뭐야 결국에 A3 더하기 A11이 0이라는 거야. 그럼 등차 중앙의 관점에서 차례대로였잖아. 민정아! 3 다음에 몇이 나와 11까지 차례대로야. 3, 7, 11이잖아요. 그래서도 A7이 0이라고 할 수 있죠. 아 다시 우리 위에서 아까 이건 납득했잖아. 봐봐. A3 더하기 A5가 0이면 이거 A4가 0이라는 거 납득되니? 위에서 풀었는데 방금? 그럼 봐봐 얘들아. A1하고 A5가 0이면 이건 누가 0이게? A3이 0이지 않을까? 이 둘의 평균에는 A3이 있다고. 1, 2, 3, 4 오면 1, 1, 3, 5라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A1 더하기 A11이 0이면 누가 0이게? 이 둘의 평균 10이지? 일어나봐. A6이 0이라고. 그러니까 A3 더하기 A11이 0이면 H 0인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늘 등차 중앙의 관점으로도 또는 1차식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2, 3번이라는 건 이게 되게 기초적인 관점입니다. 해서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좀 너무 길게 해서 그랬네. 문제 프리서치에 이렇게 풀었어. 그래서 A8 더하기 A11이 또 마찬가지로 어떤 관점을 통해서 등차 중앙이나 또는
1차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H1이 0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다. 됐어? 그리고 H1이 0인데 굳이 공차가 마삼으로 A를 구하지 마시고 A20이면 하나 하는 거에 공차 0에서 왜? 더 말하지 않아요? 너합니까? 여러분 기초적으로 문제 열심히 풀고 막 숙제 하는 거는 연습 더 하시면 되지. 여기도 더 할 문제는 있어요. 밑으로도 가볼게. 4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첫째 항이 A고 분차가 A 플러스 E인데 더하고 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 이것도 1차식으로 해석합니까? 맞아요. 1차식으로 해석해도 괜찮고요. 1차식으로 하는 거는 근데 절대값의 의미만 분차 중앙 같은 그런 친구만 해설을 해주시면 좋거든. 아직은. 이거 1차식으로 보면 좀 어렵다. 그쵸? 해서 어떻게 보냐면 일단 항이 일단 몇 개야? 5개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푸는 건 좀 미친 것 같지 않아? 아니 뭐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실제로 수열 파트가 쉽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 대입해서 풀어버리는 경향성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보통 시험 대비하거나 수능 문제 보면 왜 이렇게 수열이 어렵냐고 찡얼대요. 다 대입해서 푸니까 쉬웠겠지 맨 처음에 쉬운 문제는. 자 이렇게가 아니고요. 죽어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나열을 해보시면 얘랑 얘 차이는 얼마겠어요? D겠죠? 얘랑 얘도 뭐겠어요? D겠죠? 그치? 그래서 그냥 요 놈의 식은 이렇게 돼요. A 풀 D에다가 지금 2D를 더했더니 18이다 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D가 얼마래? 이때 D는 A 풀이에요. 그러니 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4A에다가 하나, 둘, 셋 2가 3개니까 플러스 6이 18이다 해서 땅땅땅 A는 지금 몇이야? 3이라고 이렇게 줬다는 거야. 됐어요? 지금 문제는 해결이 끝난 거죠? 그럼 지금 첫째 항이 A가 3이고 공차가 5니까 A8은 3 더하기 4A 7 곱하기 5니까 38이다 이 정도로 끝나면 되겠죠? 끝낼게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1차식의 관점은 좀 끝났고 여러분들이 5번, 6번, 7번, 8번은 그래도 노가다를 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9번 하나만 볼게요. 이거 어려운 거는 어려울 수 있어. 자, 9번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좀 해줘야지 쉽게 풀리냐면 일단 첫 번째로 개념이 이렇게 들어와. 이런 기억날지 모르겠네. 여기다가 우리 써놔. 3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 파트가 있어요. 어머니 교육과정상에선 빠진 건데 문제는 녹아서 남아 있거든요. 짜증나게.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요거를 좀 모르는 사람들은 복습을 하시면 되겠어. 지금 식으로 써드리긴 할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베타. 아니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두 분의 곱의 합이라고도 부릅니다. 얘는 a분의 c라고 하고요. 민정이 안 졸리냐? 쓰고 있냐? 아 이게 풀었구나 잘했다. 너 어떻게 풀었냐? 질문했어?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문제에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어떻게 될 것인데 얘들아 일단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근데 이거 쉽지 맞아. 이거 쉽다. 자 이거 쉬우니까 이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근데 알파 베타 감마라고 잡는 게 아니라 뭐라고 잡는 거예요? 세 근을 a랑 a 마이너스 b랑 a 플러스 b로 잡으면 하나다고 했었죠? 여기까지 맞아? 이게 지금 몇 a가? 3a가 몇이니까? 아 여기니까 a가 마이지 여기까지 맞아요? 얘들아 여기서 멈춰야 돼. 얘도 안 하고 멈춰야 돼. 이거는 알아도 요거를 구하지 마. 집중해봐. 물론 필요하다면 구하셔도 돼요. 맞지? 물론 필요하다면 구하셔도 되는 거 맞는데 왜냐면 이거 세 개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얘가 1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올 거 아닙니까? D가. 그치? 근데 얘들아, 얼마니 얘는 뭐예요, 지금? 이게 근이잖아. 그치? 이게 근이니까 FY가 0이다로 푸는 게 훨씬 빨라요. 여기서 그건 알고 가요. 그럼 얘가 근이기 때문에 y를 대입해주면 지금 8 플러스 2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0이 0이기 때문에 k 값이 3이면 돼. 이게 훨씬 빨라요. 근을 하나 알아내면 대입하겠다는 관점을 유지하셔야 돼요. 우리 수정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표정이. 자, 넘어가셔가지고요. 이 문제를 설명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15번, 16번, 17번 빠르게 하고 끝낼게요. 자, 15번은 여러분들 어떤 것 좀 체크하시면 좋겠냐면요. SN의 처음 의미를 좀 까먹으시면 안 돼. 얘들아, SN이 분명 이렇게 설명했거든? SN이라는 것은 당연히 A1항부터 A2항부터 A3항부터 언제까지? A, N항이 될 때까지 합이다라는 이 개념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게 정석이었어. 근데 이거를 자주 까먹거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 때 되게 당황해 하죠. 어떻게 푸냐면 와, 이게 진짜 미치겠는 풀이거든. 봐봐. 이거를 이렇게 쓴다. 2분의 불합수식 7 2a 플러스 6b 마이너스 2분의 4. 얘들아, 이거 쓰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돼. 문제는 없어. 문제는 없는데 훨씬 쉬운 방법이 있는 게 얘들아, 이게 문제야. 1항부터 7항까지 더했다 보니까 1항부터 4항까지 뺐다지.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이다. 지금 보니까 S7이 S7이 S1, 2, 3, 4, 5, 6, 7까지 있는데 여기서 이거 4개 뭐 했다는 거야? 제가 했다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이 식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더 좀 더 빠르겠냐면 A5 더하기 A6하고 A7 요게 3개가 남았는데 그게 0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빠르겠어요. 알겠네? 그거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해석하는 방법이 얘들아, 이거 무슨 중앙이야? 등차 중앙이죠. 5, 6, 7 차례대로 딱 맞아떨어지면 누가 중앙이야? 얘가 3개지. 그래서 요거 3개라는 것은 그러면 A6이 0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지금 A 플러스 5D가 0이라는 것까지 뽑아낸 겁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이거 빨간색은 필요하면 써놓으시면 이 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납득이 잘 갈 거예요. 다 지운다? 나중에 줄게, 나중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A 플러스 5D가 0인 상황에서 이제 S6을 이걸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뭐 있겠죠? 뭐 나타내자고요. 그럼 S6이 2분의 6 A 플러스 5D인데 잠깐 뭔가 이상한데 그렇지 여기 S6 나 자꾸 오늘 피곤해. 이 A를 자꾸 EA를 A로 쓰고 있어요. 아까부터. 그래서 나 이게 이러면 여기잖아. 미친 소리가 있어 순간적으로. 자, 여기가 뭐예요? 2A 플러스 5D인데 걔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A 플러스 5D가 0이니까 이 5D가 마이너스 A로 처리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얘가 마이너스 A로 처리해 주시면 얘가 몇 A냐면 3A가 돼요. 근데 3A가 지금 30이니까 A 값은 10이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A가 10이고 A가 10이면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D가 마이너스. 최종적으로 A는 10마이니까 8이다 정도로 쉽게 끝나는 문제. 얘들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귀담아주면 좋겠다. 들어봐봐. 수열 파트를 노가다에서 풀 수 있는 경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쉽다고 느끼는 애들이 많은 건 좋은데 그건 쉬운 문제 유형에서나 그렇고 수열에도 직관성이 필요하거든. 첫 번째 직관성은 내가 SN과 AN이 각각 2차식과 1차식이라는 직관성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1차식과 2차식 그리고 등차 중앙이라는 개념 같은 것들 또는 수열의
이 공식 대입하는 걸 일일이 노가다로 할지 정도인데 노가다로 하는 걸 최후의 방법으로 두는 게 항상 최선이에요. 여러분들이 노가다로 문제 풀어보면 잘 풀리겠죠. 잘 풀리니까 좋겠지. 근데 실력은 안 늘어. 이미 니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뭐하러 우리 문제 연습하고 풀고 있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는 노가다로 하는 방법보다는 얘네 식을 어떻게 조금 더 계산하면 편리할지, 물론 이거를 니들이 못 따오는 수준까지 하지 않을 거야. 제가 지금 되게 천천히 설명했어. 이 정도 수준 따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조금 발전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못하지만 훨씬 더 빠르게 푸는 방법들이 몇 가지 존재할 수 있어요. 미친 관점들 존재하고 너네 이런 거 알아? 그냥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쌤 여기다가 정수만 대입하려면 아니 근데 1차식 관점에서 1.5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봐봐.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이면 얘 A1.5 맞아 1차식에서는. 그렇잖아. 그래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요. 이거 있잖아. 아 4분의 1은 아니죠. 이거 평균이 얼마야? 7, 3, 1, 10이잖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걸 식에다 대입해도 성립해. 그런 미친 멍들이 존재한다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내가 설명하겠니? 설명하지 않아 지금. 뭐 아마 이번 연도에 설명하지 않을 것 같고요. 수능까지 가서야 설명하든 말든 할 것 같은데. 그죠? 이런 방법들은 여러분 제가 못 따라올 만한 거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거 설명드립시다. 괜찮습니다. 두 개만 더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 등기수열. 야, 뭐 진도 못 나가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이제 이 16번 있잖아요. 16번은 그냥 부표차에서 잠깐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수가 있든 없든 저는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우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보라고? 아, 이걸로 한번 풀어봅시다. 나는 대입하기 귀찮더라고요. 저는 대입하기가 싫다. 맞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풀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판을 내려놓으시고 2번 방식으로 풀겠죠. 2번 방식은 뭐예요? Sn 이거를 2n제곱 플러스 n으로 가정하고 푸는 거죠. 임시로. 뭐를 구하기 위한 임시야?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을 구하기 위한 임시 방법인 거죠. 맞니? 그리고 오늘 계속 설명한 거야. 좀 뭐예요? 이때는 an이 4n-1이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써버리기 위한 딱 이 한 줄 쓰기 위한 임시예요. 임시.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그럼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쌤 이거 마이너스가 2가 있고 그럼 이게 a가 크거나 같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a1은 절대로 여기다가 1 대입하는 것이 아닌 그땐 요식에다가 지금 n은 1을 대입한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다 1 대입해보니까 1 나오잖아요. 이렇게 두고 풀면 풀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예요? 얘가 A인 거죠. A가 첫 번째. 이렇게 구하는 방법과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하는 방법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얘들아 집중. 승산자에서는 실제로 A1 구하라고 한 적은 없잖아. 너네는 학교 시험에 딱 어떤 스타일로 나오냐면 딱 이런 스타일로 나와. 뭐냐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학교쌤 검사하고 싶어. 그치? 학교쌤도 너네 헷갈리는 포인트를 알아. 뭐냐면 여기 숫자가 나오고 안 나오고 했을 때 분명 이렇게 푸는 놈들이 많지는 않고 이렇게 풀었다 한들 이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저식을 해볼 때 이거랑 똑같은 결이 나와. A1을 3으로 두는 놈이 참 많다고. 그럼 학교쌤이 그 A1을 반드시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물어보겠죠. 니들이 풀고 나 이거 K는 잘 구하는데 A 실수에 따라오거든. 실수가 아니라 개념이 없는 거야. 얘들아 A3 말고 1이라는 거 납득됩니까? 여기다 1 대입하지 않는 거. 그것만 납득하시면 끝난 거예요. 납득을 했으면 뭐야? K양이 124? 그거는 AK가 그냥 4K-1인데 그게 123이니까 K가 몇이냐? 31인가? 31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됐죠? 둘이 더하고 말고 뭐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최명각은 K가 32인가 그럴 것 같아요. 자, 해서 넘어가고요. 17번. 17번을 넘어가셔서 이거는 그냥 개념 묻는 문제예요. 아까 썼던 거 똑같은 거. 요거는 되게 쉬우니까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볼게요. 자, 위에서는 요 놈인데요. 야, 너네 요거 보고 좀 생각이 들면 좋겠다.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학교 시험지 이게 나오면 개꿀이에요. A1부터 A20까지 더하라 하면은 S21이야. 너무 쉽잖아요, 그치? 그리고 SN을 알려줬어. SN 이렇게 줬어. SN 지금 뭐야? 2n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줬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얘를 구하라고 하면 너무 쉬운데 이 일시 대입하면 됩니다.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 그게 꼴 보기가 너무 싫어서 이렇게 준다. A2부터 A3부터 A20까지 더하는 건 얼마지 하면 여러분들이 별생 없이 S20 하면 이게 끝장나는 거죠. 얘들아, 누가 없어? A1이 없지? 그럼 A1을 뭐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2항 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A1을 한번 붙여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근데 이때 A1을 뭐로 바꿔도 상관은 없지? S? 원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지? 해서 제가 만약에 요놈과 요놈도 지었어. A4부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라고 쓰는 것보다 뭐라고 쓰는 게 더 깔끔하냐? 마이너스 S3이라고 쓰는 게 깔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좀 납득이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건 뭐겠어요? 일단은 S20으로 쓰겠습니다. 맞지요? 아니 뭔가 이 스텝 더한 것 같아. 근데 윤수야 어디까지 뺐길래 11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 S 몇 가지 빼서? 그치, S10을 뺐다고 알아보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해 안 되는 사람 흔들어. 없어? 하지 말까 한번 그래도. 여기 앞에 A1부터 A, A3, A4 해가지고 A10까지 있었던 거를 내가 이항을 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S20에서. 그래서 여기 S10을 뺐다고 봐주는 게 가장 최선이다. 방금 아까 말했던 S7 빼기 S4는 A5, 6, 7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이니까 우리 뭐 하면 돼? 저기다가 홀랑 그냥 2 곱하기 20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0에서 빼기 2 곱하기 10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3 곱하기 10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풀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맞니? 이게 가장 쉽겠죠? 얘들아 근데 이 방법이 있고 이게 1번 방법이었고요. 2번 방법은 뭐냐면 쟤를 보자마자 A, n이 4n-5다라고 해버릴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도 맞니? 이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아니고. 그러면 A11이 y1이고 A22 80에서 5 뺐으니까 75니까 그럼 지금 구하라는 s는 2분의 10개 있고요. 그 다음에 75에서 1 빼서 계산할 수도 있겠죠. 얘가 74니까 37. 뭐라? 응? 쏘리. A11이 마일이 아니지. A11이 얼마냐? 44에서 5를 뺐으니까 30. 여기서 30% 더해야 돼. 이 방식으로 해도 괜찮고 저 방식도 괜찮다. 괜찮아요? 빠른 건 얘예요. 얘가 더 중요해요. 지금 파트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근데 얘를 계산해보면 얼마냐? 일단 이렇게 해서 400, 800에서 600을 빼, 800에서 60백이구나. 800에서 660, 200. 800에서 200이면 600에다가 마이너스 60에다가 플러스 30이니까 마이너스 30 해주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 방법은 이제 얼마냐 이거? 114, 57, 57이고 5니까 570 똑같이 나네. 시간 졸리지? 자, 복습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엄청 길게 했다. 다 넘어가냐 이제? 그럼 제가 설명 안 한 것들은 그래서 한번 쭉 풀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복습 여기까지 끝내고요. 오늘은 등비수열이를 한번 배우기는 배우는데 앞에 등차수열 했었으면 너무 쉬워가지고 빠르게 풀고있죠. 자, 당연히 등비수열이라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서 A1과 A2와 A3과 A4와 해가지고 AN까지가 있는데 얘들아 등비라는 한자를 보시면 B가 같다잖아. 그치? B가 같으니까 내가 B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먹는 양이 한 200이야. 200kg이야 하루에. 근데 여러분들이 먹는 양은 100kg이야. 그럼 1대2죠. 그치? 근데 거기서 또 1대1을 간 놈이 있어. 누구야? 강호동이 400kg 먹는다 쳐봐. 그럼 또 1대2잖아. 그치? 강호동보다 한 2배 큰 사람 또 1대2 먹을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 그 B가 같다는 거고 B는 영어로 아마 제가 영어를 잘 못해.
레이시온과 그걸 똑같아요. 이런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해서 요거는 등비를 R이라고 하고 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등비라고 했어요. 그때 공은요, 여러분 공통대다 할 때 그 공자 맞는데 그 공이라는 게 사실 한자로는 공평할 공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공통대다 하는 그 공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공비라는 거, 비가 다 똑같다는 거죠. 공평하게 누구한테나. 얘가 공비고, 그러면 지금 잘 생각해보실까? 여기도 R이 갈 거고, 여기도 곱하기를 안 썼어. 곱하기를 안 썼어. 여기도 곱하기. 여기도 곱하기 R이 될 텐데 문제는 여기는 이제 곱하기 R이 몇 번 됐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얘한테는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겠죠? 얘한테 한 번, 얘한테는 두 번, 얘한테는 세 번이었으니까 곱하기 R이 n-1번 곱해지는 구조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 아니지. 저는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요. 이거 그냥 n-1번이라고 써볼게요. n-1번. 그럼 이제 식을 정리해봅시다. 지금 보니까 첫 번째 an과 an-1의 구조는 어떻겠습니까? 추측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음 항에서 그 전 항의 관계는 어떻냐? 당연히 너무 간단하게 R이 곱해진 관계다 하면 끝나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처음 항에서 그 이전 항을 나누어 버리면 그게 이제 등비수열의 정의대로 B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등비수열에 무슨 항이 있어? 개념이? 그치? 일반항 개념이 있을 텐데 이건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AN이라고 할 건데 그게 일단 첫 번째는 A1이라고 했잖아. A. 그치? A랑 똑같이 쓸 거야. 그래서 마지막 얘들아, 중요한 건 AN이라는 게 n-1번 R이 곱해졌다. 얘들아. 곱해지는 게 열어버리면 제곱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R에 n-1이라고 쓰겠다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맞나? 네, 얘들아,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 조금 익숙한 게 있어요. 이거요. 무슨 함수 형태랑 비슷해요? 무슨 함수? 지수함수. 좋죠. 그럼 이제 지수함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있어야겠어, 없어야겠어? 없어야죠. 여러분 지수함수 잘 생각해보세요. 지수함수 이거 왜 안 될까? 첫 번째, 지수함수 관점으로 분명 푸는 게 애초에 지수함수의 관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아직은. 지수함수에 대해서 마스터를 한 정도는 아니거든, 절대로. 근데 지수함수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일단 첫 번째,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대단. 이때 등비수열에서 이 R은요, 공차와 음수도 됐었죠. 마찬가지로 R도 음수도 되게 안 되게. 마이너스 1 같은 거, 마이너스 2 같은 거. 안 될 이유가 없거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R이 0이면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R이 0은 아닌데 문제는 그러면 모두 돼요. R이 음수인 경우가 되고 밑이 음수인 경우에 우리가 그걸 지수함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지수함수는 밑이 양수인 경우만 따지기로 했었고 1이 아닌 경우도 따지기로 했었어요. 따라서 이것은 지수함수가 아닙니다. 지수함수라고 생각을 아예 하시면 안 되고요. 등비수열 일반은 이렇다. 그럼 모두 있겠어? 마지막에 등비 중항이라는 것도 있겠죠. 등비 중항은 너무 간단한 게, 그러니까 A, B, C라고 하면 여기에 곱해진 게 R이고 여기 곱해진 게 R이라는 이런 개념 아니야. 맞지? 그러면 B가 A, C의 평균은 평균인데 더한 거의 평균이 아니죠. 곱한 거의 평균이겠죠. 곱한 거의 평균은 어떻게 쓰냐면요, B제곱이 일단 B제곱이 얘가 일단 AC일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왜? 얘가 그러면 AR이고 얘가 지금 AR 제곱이니까 맞니? 이렇게 쓰지 말자. 다시. 얘가 B면은 여기 R 곱한 거 얘가 BR이고 얘가 R분의 B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둘의 곱은 B제곱이 맞아. 그래서 일단 B제곱은 AC라 썼어. 여러분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겠긴 한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B가 루트 AC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집중해봐. 잠깐만. 얘가 산술 기하 평균에서 이놈이 기하 평균이에요. 자, 산술 기하 평균 얘기할 때 어떤 두 변의 길이의 넓이를 같은 넓이로 가지고 있는 것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그게 기하 평균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거든. 그래서 얘가 지금 루트 나오는 이유는 정사각형이고 이 AC는 어떤 직사각형의 넓이랑 같다라는 뜻에서 얘가 기하 평균을 읽기는 읽으나 여러분은 단순하게 쓰면 그냥 루트 씌운 거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 맞지? 조심할 점은 전제 조건이 붙어요. A하고 C가 양수인 경우에 그런 의미가 붙습니다. AC가 둘 다 음수인 경우에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 식이죠. AC가 둘 다 음수인 경우에 이게 마이너스 붙어야 돼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이거 등비중앙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산술기하평균, 기하평균에서 기하평균이라는 의미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되는데 b를 루트 h로 쓰는 경우가 둘 다 양수인 경우에는 그렇게 쓸 경우가 있겠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아 잠깐만 나 왜 h만 넣었습니다. a, b, c가 양수인 경우.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는 r이 양수인 경우라고 합니다. 이게 다 양수라면 r이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요 내용까지만 등비중앙 나오면 b제곱은 ac 쓰겠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등차 수열 마냥 봐봐 A, B, C, D, E가 있는데 얘네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면요 그러면은 C가 제곱하면 A이다라고 써버려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세기도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맞고 얘네가 지금 R제곱 곱해진 관계가 있고 얘가 지금 R제곱 곱해진 관계가 됐으니 이렇게 세기도 등비 수열이다. 그래서 등비 수열, 등차 중앙, 등비중앙, 등비중앙을 똑같이 써도 괜찮다. 맞습니까? 이런 개념 알고 있으면 좀 C를 알아냈으니까 A랑 C를 알아내서 B를 알아내도 되겠다 하는 그런 개념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문제는 이게 너무 쉬우니까 빠르게 좀 풀 거고요. 개념센에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 필기할 거 몇 개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등비수열에서 하나 필기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내가 이걸 다 썼어. 아니 여기 다 있어. 근데 여기서 얘들아 등차 수열이랑 정말 다르게 얘는 여기를 일방적으로 봐라. 그러니까 이런 거 AN이 3 곱하기 2의 n-1승이라고 써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알고 계시냐면 A1이 3이다라고 딱 읽기 좋고 여기서 이제 R이 2다라고 딱 읽기 너무 좋거든. 근데 이걸 어떤 놈이 심술 나가지고 쌤 이거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내가 할 말은 그래 맞기는 맞는데 왜 그렇게 쓰냐 이거 첫째하기 3인 게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등비수열에서는 우리 이거 n-를 건들지 않고 이 형태를 거의 고정하듯이 좀 설명을 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할 때도 항상 2의 n-1승으로 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딱 하나 필기한다고 하면 n-1 이거는 고정이에요. 건들지 맙시다. 시험들 해석하지 말자. 이거 필요 없어. 고정만 하시면 돼. n-1 건들지 말고요. 문제를 좀 바로 풀게요. 밑으로 넘어가셔서 등비중앙 얘기도 했으니까 넘어가셔서 등비중앙 참고로 여기 오른쪽에 기하평균이라는 말은 나와 있어요. 자 넘어가셔서 이겠네. 유제 1번. 그래서 이제 유기 파트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풀지 않겠습니다. 쉽죠? 얘를 A 세제곱 A 세제곱이래. 여기 봐보자. 등비수열 일반행이 이렇게 돼 있으니 여기 만약에 가면 이거 세제곱, 여기가 7이면 여기 6제곱, 여기 8이면 여기 7제곱으로 읽으면 돼.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 뭐예요? 읽자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A, R 세제곱이 30이고 A의 R의 7제곱이 2다라고 읽으려면 그래요.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맞아. 그치? 그러면 이 위의 식을 나눠주시면은 얘가 R4제곱이 16분의 1이다를 말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이걸 안 할 겁니다. 어지간해서는. 됐죠? 어떤 개념으로 자꾸 이해할 거냐? 야, 4에서 8까지 가서 숫자 몇 번 커졌어? 4번 커졌죠? 등비를 몇 번 곱했다는 뜻이야? 4번 제곱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식을 그냥 보시자마자 이렇게 쓸 거야. R4제곱이 16분의 1이다는 바로 쓰셔야 돼. 그런데 이때 R은 뭐예요? 국민은 양수다라고. 웬만하면 이 제곱이란 거는 풀마 2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수다 하면서 언급을 해줬겠죠. 언급이 없으면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생각하고요. 그럼 여기 R이 양수기 때문에 지금 R이 2분의 1이다라는 걸 체크를 하고요. 그럼 바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AN이 2분의 1에 n-1입니다 라고까지는 바로 쓰는 거야. 여기까지 맞아? 그 다음 여기에 곱하기 첫째 항이 누군가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일반항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간단하게 구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하나 대입해 그냥. 우리 첫째 항에서 대입할 수 있잖아. 그치? 조금 귀찮긴 해요. 여기다가 4 대입해 주시면 이게 세제곱이지. 그럼 이게 8분의 1인데 그랬는데도 32가 된대. 그치? 그러면 8로 나눠서 30이 되는 수를 좀 계산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되고 그게 어려우면 여기서만 천천히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게 만약에 어려우시면 A 곱하기 8분의 1이 30이다 한 번만 딱 써주시면 돼요. 얼마겠습니까? 그래 656이겠죠? 됐어? 이거 암산 안 되면 한 번 정도 써 그러면 암산 안 되면 괜찮아. 네
얘 보자마자 이꼴 나올 거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얘야. 얘들아 봐봐. 얘도 여러분 흰색 글씨 따라 써도 괜찮아. 이것도 따라 써도 괜찮았던 거야. 자, 얘도 원래 어떻게 푸는 거냐면 AR 더하기 AR 제곱이 10이니까 그럼 이 식은 A R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R이고 얘가 10인 거고, 그 다음 여기도 AR 세제곱 더하기 AR 4제곱이 있을 때 그게 108이니까 그럼 이 식도 AR이 몇 제곱으로 묶어야겠어요? 이거는? 세제곱으로 묶으면 여기도 똑같이 1 플러스 R이 나오니까 그게 108이다 라고 해서 얘네를 나눌 거야. 누구 나누는지 말 안 할게. 뭐 여기 R 세제곱에서 R 나누면 좋겠죠? 밑에도 위를 나누면 지워지고 A 지워지고 R 세제곱은 R 제곱인데 이게 9다라고 풀어도 괜찮겠으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안 할 거예요. 얘들아 집중을 해봐. 문제의 의도를 항상 지켜보셔야 되는데 등비 수열하고 등차 수열은 무조건 D가 몇 번 더해졌냐 따질 수 있던 것과 다르게 등비 수열이 이렇게 항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묶는 방법만 있다는 건 납득이 좀 되셨을 거야. 맞죠? 그럼 이걸 연립하려면 반드시 이 묶인 부분이 똑같아서 지워져야지 연립돼요. 문제 의도는 그럼 이게 묶인 것이 똑같게 되려면 그 말은 즉슨 여기서 일로 간 게 똑같이 R 차이밖에 안 날 수밖에 없다면 여기도 똑같이 R만 차이 나고 여기 만약에 4제곱이 나와서 2번 차이 나면 여기도 2번 차이 날 수밖에 없거든. 그럼 니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처음부터 쌤 얘랑 얘 잘 보니까 2번 차이 나고 여기랑 여기도 잘 보니까 2번 차이 나면 쌤 이거 그냥 R제곱한 거 아니에요? 그게 9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다시 할까요? 다시 할게요. A4 더하기 A7이 있고요. 그게 만약에 16이고요. A8 더하기 A 8이 이렇게 위로 가면 안 돼. 미안. A8 더하기 여기 11이면 여기가 얼마냐 보자. 제곱이니까 얘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 얘를 식으로 열심히 AR 세제곱, 얘가 AR 6제곱, 얘는 AR 7제곱, 얘는 A 곱하기 R의 10제곱 하지 말고요. 문제 일부를 찾아보니까 얘는 몇 번 차이나? 3번. 얘도 몇 번 차이나? 3번 차이 나지? 그럼 잘 생각해보면 이거 아예 통째로 가보시면 R 4제곱 곱해주면 8 되겠고 R 4제곱 곱해주면 11제곱 될 거 아니야. 좌변에 몇 을 곱했다는 뜻이야? R 4제곱을 곱했더니 구변이 16분의 1이 됐다라고 바로 체크하는 게 맞겠다는 거야. 식을 여러 번 쓰지 않아. 이해했어요? 그래 좀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거를 봐봐. 이걸 열심히 쓰고 이거 찾을래? 바로 찾을래? 바로 찾자고. 그러니까 시험 파트 때 그렇게 해야지. R 제곱 9 맞죠? 그럼 R이 얼마니까요? R이 3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어? 3A 얘는 9A로 쓸 수 있겠죠? 다시 천천히. A 곱하기 3A 쓴 3A 얘는 A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A 맞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무엇이야? 12A가 12가 되니까 A는 1이라서 최종적으로 1 곱하기 3의 n-1승으로 쓰시면 이게 AA가를 써야 되는데 안 썼네? 이게 AN 이렇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쉽죠? 밑으로 넘어가. 자, 밑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유제 2번도 보시면 여러분 비례식 자체가 야 이름부터가 무슨 식이야? 비례식이지? 그럼 등차 수열에서는 이거 뭐 어떻게 준 거였어? 등차 수열에서 지우지 말까요? 위에만 좀 줄게. 얘가 등차 수열에서는 저식 보면 여러분들 그냥 9A, 6은 4A, 4라고 쓰라는 거였는데 등비 수열은 지저도 아니야. 이름부터가 등비 수열에서 B고 이거 비례식이고 D가 똑같으면 뭔가 연관성이 있겠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봐봐. 얘들아 너네 비례식인데 요거 알고 있니? 혹시? 잠깐 봐봐. 3대 5가 있으면 이게 만약에 33대가 있어. 여기 얼마게? 바로 되지. 왜 그래? 여기 몇 곱한 거야? 이게 3분의 5를 곱한 거면 여기도 몇을 곱할 수 있다? 곱하기 3분의 5 할 수 있다는 개념 알고 계시죠? 그럼 이거 몇 곱한 거야? A4에서 A6이면 R을 몇 번? 2번 곱한 건데 요건 몇 곱한 거야? 이렇게 쓰신다. 비례식. 납득하셨어? 오케이. 그럼 R제곱이 9분의 4라는 걸 좀 바로 체크를 하자고 알고 가시고요. 공비가 뭡니까? 공비가 음수네. 공비가 음수니까 그러면 R이 지금 음수라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시작이 R이 마산분의 2다라고 체크를 했는데 근데 A를 줬네? 그럼 A는 지금 A 곱하기 마산분의 2네? 그게
y니까 그럼 a 값이 3이겠네. 이거 두 개로 시작할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뭐야? 쉽네. a5는 그러면 3 곱하기 마 3분의 2의 4제곱이니까 27분의 16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무슨 일을 다 했습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얘들아,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지만 놓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얘기 하나만 할게요. 봐봐. 공비가 음수지. 중요해봐. 너희 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야. 공비가 음수면 짝수항이 음수일 때 홀수항은 양수예요, 당연히. 생각해본 적 있어? 너네 이런 거 찾을 때 못하는 사람 많던데. x에 만약에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뭐 7x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25가 0이 있다면 여기서도 여러분 음수를 대입해야 되잖아, 무조건. 양수 말고. 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알았어. 여기 유리가 네가 마이너스 너무 짝지 않니? 음수가 생기려면 음수 대입해야 되잖아, 그치? 그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얘 대입하면 얘 뿔 될 거라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 해보셨어? 그럼 S 다 틀릴 수 있어야겠네. 이거 만족하는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 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홀짝에서 음수 대입하면 마뿔 이렇게 될 거니까. 근데 여기 마이너스 해주시면 마뿔이니까 얘네 두 개가 좀 큰 숫자를 찾아야겠구나. 그러면 최소한 얘가 한 5 정도 들어가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자는 거죠. 왜?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맨 처음 배운 게 음수지. 음수의 홀수의 음수, 음수의 짝수의 보면 양수죠. 그러니까 얘들아, 얘가 지금 짝수가 음수면 짝수항들은 다 음수 반복되겠고 홀수항들은 양수 되겠지. 공비가 음수일 때. 보여드릴게. A가 있는데 얘가 음수야, 마이너스야. 그럼 공비가 음수면 얘 플러스고, 공비가 음수면 얘 마이너스고, 공비가 음수면 얘 플러스, 얘 반복될 거라고. 그러니까 A로 했는데 음수 나왔으면 조진 거니까 다시 풀라고. 뭔가 실수한 거야. 그런 검사하는 게 조금 들어갈 때 머리야. 넘어가. 자, 다음 내용. 등비수열의 항 구하기. 그냥 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되지. 그리고 이 2번은 아직은 잘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풍선자에 없을 거거든요. 한번 보자. 자, 일단 제 몇 항인지 구하래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절대로 이걸 어떻게 막 이상하게 풀지 말고 얘가 곱하기 몇이야? 2지? 그럼 여기 곱하기 몇 한 거야 지금? 얘는 곱하기 200 50 6이지? 그치? 그럼 이걸 뭐라고 쓸 수 있어? 2에 곱하기 2에 몇 제곱? 모르나? 8제곱이잖아. 얘들아, 몇 번 곱해진 거야? 이게 지금? 8번 곱해진 거면은 몇 번째 항인 거야? 9번째 항이라고 바로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뭐 복잡한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2번 문제 이렇게 푼 거죠. 2번 문제는 지금 공비가 양수이고 2항이 6이며 4항이 54이다. 봐봐. 이것도 여기를 보시면 여기까지. 얘가 지금 뭔 뜻이야? R제곱이 9이고 R값은 양수니까 R이 3이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야, 그냥 단순히. 괜찮으세요? 오케이. 그럼 이 문제 이런 거죠? 첫째 항이 얼마죠? 얘들아, 공비야. 이거 보면 바로 말하면 되겠다. A 얼마죠? 2죠? 그래서 2 곱하기 지금 3의 n제곱. 맞아요? 이거가 뭐야? 이거 고정하겠어? 이거 아니면 무조건 죽어도 특별히 잘해. 얘들아, 나 봐봐. 만약에 AN이 이렇게 돼 있어. AN이 3 곱하기 2의 n승이라 돼 있어. 됐죠? 그럼 여러분 첫째 항이 얼마인 거야? 첫째 항이 얼마인 거야? 그러면 큰일 나는 거라고. 이거 뭘로 고정시키자고? 마이너스 1로 고정시키면 6에 곱하기 2가 뒤로 여기 앞으로 나가지. 얘를 AN을 6 곱하기 2의 n-1로 봐서 첫째는 6인 거야. n-1로 고정을 하셔야 돼. 실제 첫째는 여기다 1 대입하면 봐봐. 1 대입하면 6이잖아. 그치? 그게 만약에 문제에서 의도적으로 헷갈리게 만든다고 하시면 여러분 n-1로 바꾸겠다는 생각하시고요. 바꾸지 않더라도 1 대입하시면 6이 첫째 항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이거 첫째 항칭은 얼마 있으면 2야, 6이야? 6이죠. 내가 잘못 쓴 거죠. 이게 뭘로 고정한다고? 마이너스 1로 쓰는 게 이게 공비가 3이라는 뜻이야. 자, 됐고, 오케이. 얘가 2A인데 등비수열이 처음으로 2의 10승, 그러니까 2의 10 곱하기 6승을 푸는데 여러분들 이거 풀 방법이요. 봐봐. 이 숫자가 좀 작으면 n에다가 대입해가면서 푸는 게 맞아요. 근데 겁내 크죠? 너네 3을 몇 거듭 제곱해야 한 10만 정도, 100만 정도의 근처인지 모르죠? 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딱 해보지 않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노가다로 푸는 게 아니고, 오케이? 뭐 씌우자는 거야? 이런 거 줬어요? 로그 씌우자는 거야. 로그 분식 같아요. 그래서 2 지우고 로그 씌워주시면 n-1 로그 3이 이게 6보다 크다니까 얘를 몇으로 계산하면 0.48로 계산하면 그 n-1이 6분의 0.48이래. 내가 봐봐. 이렇게 계산할 때 꿀팁. 0.48이 대충 얼마쯤 돼요? 0.5죠. 그치? 0.5랑 6 나누면 얼마겠어요? 10이죠. 그쵸? 혹시 초등학교 다시 보내주면 헷갈리더라. 6을 0.5로 나누면 10이니까 이게 12의 근처인 수일 거거든. 그럼 13번 나와지는지 보니까 이게 지금 0.5의 차이가 0.02밖에 안 나잖아. 그치? 13번 안 될 것 같아. 직감적으로. 계산 대충 해봤다는 거. 머릿속으로 때려봤어. 안 돼. 그래서 얘가 지금 12.xx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14겠죠. 넘어갑시다. 밑으로 가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거 똑같이 풀면 돼요. 대충 풉시다. 대충. 자, 공비가 양식의 등차수야 A3이 A5가 있고 2분의 3 몇 항인지 구하여라. S. 너무 쉬워요? 됐다고요? 여러분 이제 무조건 알아야 돼. 이것만 풀어보자. 그죠? 몇 제곱이? 몇의 제곱이? 아니지. 1항에서 4항으로 갔다니까? 누구의 몇 제곱이? R의 세제곱이 64분의 1인 거겠죠? 왜 안 되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야, 이게 A고 이게 A R 세제곱이라고 꼭 표현을 해야 R 세제곱이 보여 얘들아. 1항에서 4항까지면 R을 3번 곱했다. 이거는 납득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64분의 1은 8 곱하기 몇을 했더니 8분의 1이 됐는지에서 사는 거야. 그냥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할게. 이거를 납득 못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설명이 이걸 뭐 여기서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자, R제곱이 64분의 1이니까 R이 얘들아 여기서까지 집중. 이건 집중해 주셔야죠. 여기서 어떠한 고민도 없이 R 세제곱이 64분의 1인 거 있잖아요. 이거 R값 실수값은 딱 하나인 거 맞아요. 여러분 생각한 4분의 1이고요. 근데 여기서 가끔씩 학교 시험에는 뭔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풀어보는 사람이 꼭 있는데, 그지? 제발 하지 마세요. 제가 장담시켜 드릴게요. 어떤 세제곱이 요꼴이면요, 이건 지금 세제곱근이란 말이야. 여러분 1단에서 배웠어. 실수의 세제곱근은 1개야. 기억나? 홀수 제곱근은 양수든 음수든 여기는 항상 1개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구하게 되면 그거는 허수 제곱근이에요. 허수 인제곱근. 그거 구하지 마세요. 여기서 고민하지 말라고. 자, R은 얼마예요? R은 4분의 1로 두시고요. 그럼 이제 지금 AN이 뭐가 돼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8 곱하기 4분의 1에 n-1승인데 이것이 1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처음으로 언제 작아지는지. 알겠죠? 뭐 대충 봐도 대충 좀 볼까? 못하려나? 무서운데? 해보자. 4분의 1에 이제 여기서 이 마이너스 1을 건들지 마봐. 일단 건들지 않으면 여기가 800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4라는 건 2의 거듭제곱인 걸 체크를 하십시오. 그럼 이제 여기 가봐봐. 요 놈이 한 4분의 1이 몇 제곱 정도보다 몇 제곱 정도? 자, 4제곱이 16, 4제곱이 200, 64, 4 4제곱이 256, 4 5제곱이 아야 힘들다 진짜. 얘가 4분의 1에 봐봐 1제곱이 4, 2제곱이 16, 3제곱이 64, 4제곱이 256, 5제곱이 1000 몇이지? 그러니까 4제곱과 5제곱의 몇 사이에 있는 얘가 4.6x란 말이야.
맞아? 요거를 푸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풀 수 있어. n-1이 요 4점 몇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n-1이 4.xx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풀어버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가 지금 n-n이 5.xx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태클 안 걸 거죠? 태클 좀 걸어주면 좋겠어요. 지금 거의 다 했어. 태클 하나만 걸어봐. 너네 얼마나 복습이 안 돼 있는 거야. 모르겠네? 야, 이 4.xx까지 납득을 했어. 다시 해. 이게 최고인데. 그 800분의 1이 4분의,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800이라는 숫자가 여러분들 4의 4제곱이 256이고요. 4의 5제곱이 1024란 말이야. 이 사이에 있으니까 4.xx라고 한 거야. 뭐라고? 그래, 야, 고맙다, 야. 지수부등식인데 이게 미칠보다 작았으면 부등호를 바꿔야 되는데 항상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게 그럼 처음이야? 마지막으로 해. 마지막으로 하지, 이렇게 하면. 해석이. 지수부등식인데 미치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뭐라고? 반대로 하는 거 제발 까먹지 말아주세요. 큰일 납니다. 알겠죠? 이런 거에서 틀려. 부등호를 반대로 바꿔주시면 첫 번째 항이다 이렇게 해주든지. 야, 그리고 여기서 아 진영쌤 멍청하네 아니면 뭐 이프리가 멍청하네 쌤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데 그 말 맞아요? 숫자가 더 커지면 조지는 방법이라고 그랬지 그냥 로그 나오면 조지고요. 이렇게 풀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까? 예, 넘어갈게요. 밑에 거. 밑에 거는 뭐? 얘들아 이거 무슨 중앙? 등비중앙으로 해석하면 좋다. 1과 5는 누구의 제곱이겠니? 그쵸, 3의 제곱이고요. 이거는 A 3의 제곱. 이건 누구의 제곱이겠니? A 5의 제곱. 이 16이다. 모든 항이 양수래 음수래? 여기 셌을 텐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A 3이 얼마고? 4고. 4가 아니고 2고. A 5가 얼마나? 4지. 얘들아, 그럼 이거 지금 보니까 R제곱이 몇이야? R제곱이 2지 지금.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A, M이 16이라고 하면 이건 몇 곱한 거야? 일단 4 곱한 거지? 맞아? 근데 4가 지금 이거의 제곱이지? 그럼 이거 R 몇 제곱이겠어? 4제곱이겠지? 다시? R제곱이 2면요 여러분들 이거 한 번 더한 게 4 곱해질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럼 R 4제곱이 4이지 않겠어요? 얘는 여기서 굳이 분기가 루트인 걸 언급을 아예 안 하고 푸는 방법이 있다고. 등비수열을 좀 직관적으로 생각하려면 자, 등비수열이라는 게 너무 단순하게 이거거든? 여기 다 써줄까 그러면?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아예 없는 것 같아. A4 있고 A5 있고 A6 있고 A7 있고 A8 있고 A9 있고 이게 등비수열이 직관적으로 다 쓴 거라고 그냥.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뭘 체크하면 되냐면 지금 3에서 5까지가 두 번 갔는데 R제곱이고 그게 지금 곱하기 2야. 근데 얘가 지금 4라니까 숫자로는. 그럼 얘가 지금 16이 되고 싶어. 그럼 이걸 두 번 더하고 한 번 더 두 번 더하면 얘가 8이고 얘가 16일 거 아니야. 맞아요? 저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몇 번 더 가면 되겠냐. 곱하기 4가 곱하기 4가 이게 R 몇 제곱이겠냐 했을 때 R 4제곱이라고. 이거의 제곱입니다. 그럼 뭐예요? M 9라고 하면 된다고. 맞니? 알았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자꾸 여러분들 미안해요.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시면요. 처음에는 정말 쉽게 하는 건 이거긴 합니다. 얘를 어떻게 노란색으로 보여드릴게. 얘를 AR 제곱이 이고 그 다음에 얘를요 AR 4제곱이 4라고 두세요. 그럼 이걸 나눠보면은 R제곱이 2가 나오고 그리고 A가 1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R제곱이 2니까 얘를 좀 이쁘게 써주면 R은 루트 1까지 나와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제 1 곱하기 루트 2의 n-1승이 지금 16이다라고 해서 푸셔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도 없긴 하죠. 그래도 알겠죠? 여기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다음 페이지인데 뭐 등비설까지는 그건 뭐 숙제겠는데 상관없겠어. 자, 176번
네, 요거나 좀 활용해 봅시다 그러면. 자, 5개의 항이 있다 정도 체크하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바로 체크할 게 R 4제곱이 얼마나? 256이니까 R이 지금 4이고 또는 얼마일 수도 있긴 해요. 마사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양수를 넣었다고 했으니까 이제 마사 탈락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 마사도 된다는 걸 납득하시면 됩니다. 그죠? 너무 이걸 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R이 지금 4니까 여러분들 X1이 뭐겠어요? 1 곱하기 4 해주시면 되고요. X3는 첫째 항에다가 4가 몇 번 곱해진 거야? 3번 곱해진 거다 해서 얘는 지금 64. 얘는 지금 4니까 정답은 250, 68. 이거다가 끝. 없어. 더 설명할 게 없어. 되셨어? 네, 여기서 하나 놓치면 아쉬운 게 있어서 여기다가 하나만 쓸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등비중앙. 요 개념으로 생각하기 참 좋거든. 자, 여기서 이거 써주시면 좋아. x 제곱이 x2의 제곱이 요거잖아. 이게 얘네들 곱한 거랑 똑같고 x1 곱하기 x3 동시에 얘네들 곱한 거랑도 똑같아서 혹시 학교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이걸 물어봤으면 어떠한 계산도 없이 둘의 곱이 256이라고 끝내주시면 너무 좋아요.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학교 쌤이 이런 거 내는 거 좋아. 전승열이 자꾸 이러고 있죠. 너네 왜 수업 시간 아닌데 보고 있어? 네, 요거 다시 한번 말할게. 만약에 여기다가 뭐 10개를 넣어서 똑같은 얘기예요. 10개를 넣었어도 이들의 곱이 얘네들의 곱이랑 같아요. 따져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밑에 거 이제 더 이상 풀진 않을 건데 요거 뭐 7번 정도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7번. 7번이 방금 얘기했던 등비중앙이고 여러분 이거는 이거 풀쓰기 아닌데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차례대로 등비수열을 이뤘지. 그럼 여러분들 이거 봐봐. 어떤 사람은 이걸 열심히 풀어.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겠죠. 근데 이게 곱하기 지금 R세제곱인데 이게 이게 125다. R은 그럼 뭔가 5또는 5일 것 같고 이렇게 푸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푼다. 뭐냐? XY의 곱이요. 8 곱하기 1000이라고요. 정답이 8000이에요 일단. 끝. 등비 중앙의 간접은 그렇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 이 8은요 지금 이 x는 8r이고요. 이 y는요 r분의 1000이에요. 왜요 쌤? 이렇게는 나누기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곱하기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곱하면 얘네들이 곱이랑 같다라고 뭐 증명도 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는 차례대로 이해하면 지난번에 말했잖아. 예. 등비중앙 이거 할 때 등차절에서 차례대로면 다 성립한다고 했던 것처럼 등비중앙도 차례대로면 다 등비중앙 개념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의 곱이 이 가운데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이들의 제곱이 이 가운데 제곱이랑 똑같을 거고 이들의 곱도 이 가운데 제곱이랑 똑같을 거다. 가운데는 없지만요. 어떤 축이 일정하게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이런 관점을 좀 얻어가시면 좋고 다른 거는 여러분 직접 풀어보면 되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에 가시면 돼요.